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관 오후 2시 75세 박만호는 스마트폰 기초교육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난 후 새로운 것을 배우며 시간을 보내려 이곳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 장사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 사놨거든요. 매달 임대료가 나와서 연금과 합치면 넉넉하지만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저기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에 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띤 그녀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만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아는 분이 없어서요. 순자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만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기억 속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자세히 바라보니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혹시 순자 씨 맞나요? 명동 섬유공장에서 일하셨던. 순자는 깜짝 놀라며 만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고 5년째 혼자 지내던 그녀에게도 만호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설마 만호 씨? 정말 만호 씨네요. 순자도 갑작스런 만남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만호도 감격스러워했어요. 결혼 전 만호와 순자는 뜨겁게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부모님이 공장 처녀와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했었죠. 결국 두 사람은 안타깝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해 살았지만 배우자들이 세상을 떠난 지금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그냥 혼자 지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때 모습 그대로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50년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만호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고 순자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복지관에서 만나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건강체조, 요리 교실까지 나란히 앉아 배우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점심시간에는 복지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어요. 만호는 순자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졌고 순자 역시 만호 곁에서 진정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순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져도.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자.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50년 전처럼 만호는 적극적이었고 순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1년 후 만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아 중대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일요일 오후 3시 박만호의 아파트 거실. 오랜만에 모인 3남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만호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불러 모았거든요. 각자 어려운 처지에 있던 터라 아버지가 혹시 재정적 지원을 해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인데요? 큰아들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50세인 그는 작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실패해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건강은 괜찮으시죠? 둘째 딸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47살인 그녀는 3년 전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와 양육비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진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44살 직장인인 그는 전세자금 마련을 못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만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상우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아버지, 설마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다. 좋은 분을 만났어. 이순자 씨라고 예전에 알던 분이야.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더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진호도 당황했어요. 아버지, 나이도 생각해보세요. 75세에 무슨 재혼이에요? 하지만 상우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나이가 몇인데요? 혹시 젊은 여자 아니죠? 60셋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다. 혹시 아빠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미영이 말했어요.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상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결혼 사기 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빠.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뭔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돈 빌려달라든지.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걱정되는 건 그 여자 때문만이 아니라 저희 상속 문제도 있잖아요. 만호가 화가 났습니다. 상속? 너희들이 평소에 안부 인사라도 제대로 했니?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면서 무슨 상속 얘기야? 상우가 급해졌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사업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3억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미영도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도 혼자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쓰려니 너무 힘들어요. 양육비도 얼마 못 받는데 좀만 도와주세요. 진호까지 가세했어요. 아버지, 저도 전세집으로 옮기게 좀 도와주세요. 만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 얘기구나.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내 행복이 아니라 돈이었어. 그게 아니에요. 상우가 소리쳤어요. 그 여자가 들어오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재산을 다 가져갈지도 모르잖아요.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삼남매는 경악했고 거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혼 발표 이틀 후 삼남매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래, 이해해주는 거냐?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혼은 반대예요. 왜?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호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어요. 아버지, 법적으로 결혼하시면 그분도 상속권이 생겨요. 저희 몫이 줄어들잖아요. 상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상가랑 이 집까지 합치면 재산이 상당한데 결혼하면 그 여자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거든요. 만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내가 평생 혼자 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만호가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겠다. 그럼 되겠냐? 자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상우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혼인신고 안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미영이 예리하게 지적했어요. 아빠, 혼인신고 안 해도 유언장으로 재산 증여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유언장에 재산 다 준다고 써놓으면 어떡해요?
진호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맞아요. 생전 증여도 가능하고요. 증여세만 내면 살아계실 때도 재산 이전할 수 있어요. 상우의 걱정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아버지, 같이 살면서 매일 달콤한 말로 꼬드기면 아버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자식들의 걱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더 심각한 상황을 제기했어요. 아빠, 만약 치매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그 여자가 아빠 통장 관리하고 아빠 명의로 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요. 노인분들 옆에서 돌보는 척하다가 재산 다 빼먹는. 상우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아버지, 지금 당장은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매일 같이 살면서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함께 쓰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상가 관리도 맡기게 되고 저희가 받을 상속 재산은 줄어들어요. 만호가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냐? 내 행복은 상관없고. 미영이 울먹였어요. 아빠, 저희도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상우도 하소연했습니다. 저도 사업 망하고 빚만 2억이에요. 아버지가 유일한 희망인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재산을 뺏길 순 없어요. 진호까지 가세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아버지 재산에 손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만호는 자식들의 걱정을 듣다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상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하지만 그냥 가끔 만나시면 안 될까요? 굳이 같이 사실 필요가 있나요? 자식들과의 갈등이 깊어진 다음 날 상우는 동생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이제 그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 해.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영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오빠, 괜찮을까? 아빠가 알면 화낼 텐데. 모르게 하면 돼. 그 여자가 어떤 속셈인지 확인해보자. 그래요, 진호가 동의했어요. 상우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설탐정한테 의뢰해서 그 여자 일상을 파악했어. 매주 화요일 오후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더라. 화요일 오후 3시, 망원시장. 순자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있었어요. 만호와 함께 먹을 저녁 반찬거리를 고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만호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혹시 이순자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박상우입니다. 박만호 씨 큰아들이에요. 순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만호의 자식을 만날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순자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상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 카페로 순자를 이끌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 앉자마자 상우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신가요? 선생님과는 예전에 알던 사이예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예전이 언제인데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만나신 건가요? 순자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50년 전에. 젊을 때 잠깐 알던 사이였어요. 상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지금 와서 왜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거죠?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접근이라니요.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요? 상우가 비웃었어요. 그걸 순순히 믿을 사람이 어딨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결혼 사기 치는 사람들 많다고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순자가 억울해했습니다. 상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와 헤어지세요. 네. 순자가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외로우셔서 그런 거예요. 아무나한테 의지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주머니가 정말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물러나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정말 선생님이 좋아서. 좋아한다고요? 상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75세 할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희는 정말 서로를. 상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다 뻔해요. 우리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운 틈을 타서 접근한 거잖아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어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상우가 협박했어요. 우리가 만났다는 것도요. 그냥 조용히 헤어지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눈물을 닦았지만 상우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만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면서 결혼하는 게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상우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자는 만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매일 전화를 했을 텐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거였어요. 첫째 날, 만호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만호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화요일, 만호는 혹시라도 순자가 나올까 싶어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분명 나올 거야. 그냥 며칠 몸이 안 좋았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오후 2시 스마트폰 수업 시간. 만호는 순자가 앉던 자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지만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만호 어르신, 집중하세요. 강사가 말했지만 만호의 마음은 오로지 순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만호는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늦게라도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수업이 끝날 때까지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만호는 복지관 로비로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받아줘, 제발. 만호가 간절히 속으로 빌었어요. 5번째 전화에서야 순자가 받았습니다. 아마도 계속 거부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습니다. 순자야. 왜 연락이 없었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 저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갈까? 왜 수업도 안 나와?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을게요. 그럼 내가 너네 집에 갈게. 사다 줄 것도 있고. 아니에요. 순자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집에 오시면 안 돼요. 만호가 당황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만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미래를 꿈꾸던 순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누군가 순자한테 뭔가 했을 거야.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삼남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세요? 상우가 먼저 도착해서 물었어요. 기다려. 다 와서 얘기하자. 미영과 진호까지 도착한 후
만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순자를 만난 사람 있어? 삼남매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상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미영이 대답했어요. 순자가 일주일째 연락도 없고 나를 피하고 있어. 분명히 누군가 뭔가 했을 거야. 진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뭘 했겠어요? 그분이 마음이 변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만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음이 변했다고?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너희들이 뭔가 했을 거야. 상우가 못 이기는 척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봤어요. 확인? 어떻게? 사설탐정한테 신원조회 의뢰했어요. 혹시 전과자거나 결혼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만호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는데?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과부였어요. 그럼 됐잖아. 왜 순자가 나를 피하는 건데? 상우가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어요. 사실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언제? 지난주 화요일에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뭐라고 했는데? 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상우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냥이 어디 있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 진호가 형을 말렸어요. 형, 그만해. 하지만 만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장 말해. 순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상우가 결국 실토했어요. 결혼 사기꾼 아니냐고.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지라고 했어요. 만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위해서. 위해서? 만호가 소리쳤어요. 내 행복을 망가뜨려 놓고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상우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만호가 놀랐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미영도 거들었어요. 아빠, 그 여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면 왜 피하겠어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속셈이라니. 너희들이 그렇게 모욕을 해서 상처받은 거야. 진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5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상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그 여자 연기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만호가 분노했습니다. 연기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너희들은 몰라.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미영이 말했어요. 과거를 이용해서 아버지 감정을 조작하는 거예요. 만호는 자식들의 말에 경악했어요. 너희들, 정말 내 자식들이냐?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자식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바보가 되셨어요. 바보.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와는 절대 안 됩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그 여자 선택하실 거면 저희는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 지낼 거예요. 만호는 자식들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들 마음은 이미 정해진 거구나. 만호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상우가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아버지, 선택하세요. 우리를 믿고 그 여자와 헤어지시든지 아니면 우리와 영영 연을 끊으시든지. 만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알겠다. 내가 결정하겠어. 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호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그럼 나는 순자를 선택하겠다.
상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세요? 자식들보다 그 여자를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게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는 거다. 미영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 자식인데요. 자식? 자식이라면 내 행복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진호가 다급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극단적이라고? 너희들이 순자한테 가서 모독적인 말할 때는 극단적이지 않았냐? 상우는 화가 나 소리쳤어요. 그럼 정말 저희와 연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평생 키워준 자식들을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행복 따위는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만호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종이와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겠다. 아버지. 삼남매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내 모든 재산은 이순자에게 남긴다. 만호가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상우가 급히 달려들어 펜을 빼앗으려 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만호가 상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미영이 울부짖었어요. 아빠, 정말 저희를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엄마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엄마 얘기는 하지 마라. 만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라면 내 행복을 이해해줬을 거야. 진호가 다른 각도로 설득했어요. 아버지,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아버지 재산 때문에 자식들과 싸우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만호가 펜을 든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상우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좋은 여자라면 아버지한테 자식들과 화해하라고 했을 텐데 왜 피하고만 있어요? 만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말에 혼란이 왔거든요.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미영이 소리쳤어요.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들과 원수가 되는 게 정상인가요? 만호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나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만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상우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황급히 달려들었어요. 119 불러. 상우가 소리치며 만호를 부축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삼남매는 의식을 잃은 아버지 곁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상우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어요. 맞아. 그 여자만 없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만호를 보며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나고 진단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만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삼남매는 더욱 순자를 원망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 인생을 망쳐놨어. 상우가 이를 갈았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만호의 입원 소식을 들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선생님. 순자가 만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인데. 상우의 차가운 말에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걱정돼서. 걱정?
미영이 비웃었어요. 지금까지 피하고 다니면서 무슨 걱정이에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진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라도 사라지세요. 더 이상 우리 아버지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그날 밤 응급 스텐트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막힌 혈관을 뚫는데 성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자가 먼저 알아챘어요. 선생님, 깨어나셨어요. 만호가 순자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네, 선생님. 걱정 많이 했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만호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밤새 병원에서 기다리던 상우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많이 놀랐잖아요. 하지만 만호는 매우 허약한 상태였어요. 말하기도 힘들어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상우가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정됐으니까 오늘부터는 교대로 지키자. 내일 아침에 내가 먼저 올게. 삼남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호 곁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밤새 잠도 못 잔 듯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상우가 놀랐어요. 네. 선생님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무시하고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미영도 오후에 잠깐 들렀다가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라며 일찍 돌아갔어요. 진호 역시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형식적인 문병만 하고 떠났습니다. 결국 순자만이 만호 곁에서 밤낮으로 지켰어요.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체크할 때마다 함께 걱정했고 만호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즉시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죽이나 미음을 떠서 먹여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스텐트 시술로 급한 불은 껐지만 정밀검사 결과 다른 관상 동맥들도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관상 동맥 우회술이 필요해요.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삼남매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당장 그 큰 돈을 준비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일단 수술부터 하시고 퇴원할 때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처리하자. 상우가 말했어요. 맞아요. 지금 아버지 상태로는 그런 얘기 드리기도 그렇고. 미영이 동의했어요. 그때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비 보탤게요. 자식들이 놀라서 순자를 바라봤어요. 선생님이 빨리 나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술이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순자는 수술실 앞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온 미영이 순자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구나. 미영이 혼잣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진 만호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만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째 간호사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친자식들도 이렇게는 못하는데. 뭘 대단해요? 당연한 일이죠.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환자분이 정말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들은 상우가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병문안을 오던 길이었거든요.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분들은 가끔 오시는데 부인은 일주일째 집도 안 가고 계세요. 진짜 사랑이 아니면 못할 일이에요. 상우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자신들은 장례식 치르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었는데 아버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간 상우는 순자가 만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얘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싫어한다고 제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행복하시려면 가족들과 화목해야 하는데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요. 순자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상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때까지 순자를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어.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순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좀 어떠세요? 만호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우야, 순자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상우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진짜 순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순자 역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그때 미영과 진호도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수술을 잘 마쳤다는 소식에 모두 기뻤지만 순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기요. 진호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비.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괜찮아지시면 그것만으로도. 미영도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만호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구나. 한 달 후 만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삼남매가 모두 함께 왔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진호가 순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상우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상우가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좋은 분을 만나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그동안 고생했고 너무 고마워.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지내자.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해요.